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해설 강의 정원무게 묵시록입니다. 자, 오늘은 명덕예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주요문항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문항 해설 마치고 이제 간단한 총평도 좀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참고하길 바랍니다. 일단은 네 문제 준비했고요. 14번부터 17번까지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등차 수열이 나와 있고요. A 세 번째 항이 22, 그 다음 7번째 항이 6이다. 여기서 우리가 첫 장이랑 공차 다 구할 수가 있네요. 자, A 플러스 6D 6이다. 그러면 연립을 하면요, 그러니까 D가 마이너스 4다. 자, 그거 집어넣죠. A 값이 30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조건을 해석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이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n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제 집보자료에서 제가 이거 나올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뭐냐면요, 이건 뭐 제가 찝은 게 아니라 이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이제 등차수열 합이 얘가 뭐다? 2차 함수다, 2차 함수. 그러니까 정의역이 자연수인 집합인 2차 함수인데, 절대값을 씌워서 n의 범위 구하는 게 나올 것 같다 라고 했고, 어제 교과서 변형자료에서 제가 뿌렸던 첫 번째 문제에 나왔었어요. 영상에다가도 제가 이거 나올 것 같다 했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이게. 자, 한번 이거 해석을 해보죠. 일단 SN은 우리 찾을 수 있죠. 2분의 n 곱하기 첫째 항이 30이니까 여기 60 플러스 n 빼기 1 마이너스 4. 그럼 얘가 마이너스 2n n 빼기 16 이렇게 되죠. 맞나요? 자, 플러스 64니까 묶어내서 약분식, 예, 맞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SN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원래는 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요. 원래 정확히 하려면 점으로 찍어야 돼요. 정의역이 자연수기 때문에. 자, 얘가 위로 블록이다. 위로 블록이다. 근데 우리는 이 SN에다 뭐 할 거냐면요, 절대값을 취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가 Y는 얘를 절대값 SN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N축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얘가 16이죠. 자, 얘가 0이죠.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이게 2차 함수가 떴으니까 뭘 봐야 되냐면 대칭성 봐야 되죠. 그리고 여기 8 잡죠. 8을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13에서의 함수값보다 작게 되는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13이면은 여기 뭐 이렇게 13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뭐 13 이렇게 있을 건데, 자, 13의 함수값보다 작은 애들을 찾아야 돼요. 즉 그 얘기는 쑥 껐을 때 이 밑에 부분 있죠? 이 밑에 부분. 이 밑에 부분에 대응되는 n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칭성. 자, 여기 5 떨어져 있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 또 3이 있을 거예요. 3. 그럼 3의 함수값이랑 13의 함수값이 같겠네요. 그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n이 1일 때랑 2일 때가 되죠. 자, 그리고 14일 때, 15일 때, 16일 때도 되죠. 자, 한번 되는 거 써볼게요. n은 1, 2, 그 다음에 14, 15, 16이고요. 자, 그 다음에 17, 18, 19를 계속 봐야 되는데, 이게 17이 여기에 대응되는 정의역이냐, 아니면 이쪽에 대응되는 정의역이냐, 이거를 찾아보려면요, 결국에 13에서 함수값 찾아야 돼요, 이거. 13 넣어보면요, 13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26 곱하기 마이너스 3 되죠? 그럼 얘 78 되나요? 78? 네, 그죠? 얘 78이에요, 78. 자, 해서 17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17을 넣어보면은, 얘들 17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4 되는데 접어 올라가니까 그냥 34죠. 아, 17의 함수값이 34구나. 예, 되는 거예요, 이거. 78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17 되는구나. 자, 한번 18 넣어볼까요? 18 넣어보면 얘가 2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36이잖아요. 그러면 72가 되죠. 여기 72에 대응되는 정의역이 18이구나. 18도 되는 거죠. 자, 근데 19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19 넣어보면 78 훌쩍 넘어가 버리죠. 절대값 취했을 때. 해서 그 이후부터는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n의 개수가 몇 개냐면요, 7개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문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이에요. 자, 객관식 15번이었고요. 얘는 이제 자이스토리에 이제 부교재에 있었던 문항을 이제 변형한 거죠. 예, 근데 풀이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자, 일단은 SN이 나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줘놓고, 얘 말뜻이요, 홀수 번째 항만 다 더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홀수 번째 항까지 다 더했을 때라는 소리예요. 자,
S2n 빼기 1이라는 게. 그죠? 자, 얘도 짝수 번째까지죠. 자, 근데 이런 거예요. S1, 그 다음에 S3, S5, S7 뭐 이렇게 쭉 수열을 나열해 봤을 때 얘네 자체가 등차 수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일로 갈 때 빼기 1을 한번 해줘야 되고 빼기 1을 한번 해줘야 되고 빼기 1을 한번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S7에서 멈춘 이유는 구하고자 하는 거랑 주어진 조건이 최대 맥시멈 7번째 항까지밖에 안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뒤에는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2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첫째 항이 S2가 되고 S4, S6, S8 이렇게 될 텐데 얘네들은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2 곱하기 2 하는데 사실 얘는 뭐 별로 필요가 없겠네요. 자, 자,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주어진 조건이 SN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한 조건이 SN인데 주어진 게 AN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H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H를 S7 빼기 S6. 자, 그 다음 마이너스 4. 그다음 A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S2 빼기 S1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S7을 볼게요. S7. S7은 뭐가 되냐면요. 위에 있는데 S1에서 빼기 2를 3번 하면 돼요. 얘가 S1 빼기 6이에요. 얘가. 자, 그 다음에 S6 같은 경우에는 S2에다가 2를 2번 곱하면 되니까 얘가 4S2랑 동일하죠. 자, 그리고 지금 우변을 보니까요. 얘는 마이너스 4S2 플러스 4S1 이렇게 되죠. 해놓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S2니까 마이너스 4S2가 이렇게 날아가요. 자, 그럼 결론 S1을 구할 수가 있네요. 3S1이 뭐가 되죠? 3S1이 마이너스 6이 되죠. 근데 그래갖고 S1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S1은 A1이랑 같잖아요. 그래서 답이 2번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문항입니다. 자, 이번 시험 좀 핵심적인 핵심적인 문항이었던 것 같은데, 하노이 탑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막 규칙성 찾으면 이제 금방 풀 수가 있는 문제인데, 이게 수열을 공부하는 방식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단순 노가다를 통해서 이제 규칙을 자꾸 찾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갖고 좀 수열이 좀 익숙해진다라고 하면은 단순 노가다에서 규칙을 찾는 걸로 제가 멈추면 안 된다라고 했죠. 결국에 수열 문제를 잘 해결해 내려면 결국엔 AN과 AN 플러스 1 간의 관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에 N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수업 때 수차례 했어요. 수차례. 자, 이 하노이의 탑이 그에 대한 얘기인데, 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게 뭐 이런 거예요. 그 시험 문제는 이게 뭐 원판이 2-3개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어디 보자. 3개 있네요, 3개. 자, 근데 저는 이거 뭐 문제집에 있는 거 그냥 하나 그대로 그림 따온 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 이렇게, 이게 시험이랑 똑같이 할게요. 뭐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합시다. 3개가 있을 때 이 3개를 다른 데로 다 옮길 거예요. 다른 뭐 이쪽으로 옮기든 이쪽으로 옮기든. 근데 이제 규칙이 있는 거죠. 작은 거 위에 큰 거를 올릴 수가 없다. 그리고 한 번에는 1개씩밖에 못 올린다. 하는데 지금 벌써부터 어려워요. 얘를 이렇게 놓으면은 얘는 여기 못 놓쳐. 작은 게 이미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 놔야죠. 그러면 여기에 제일 작은 거, 여기에 그 다음 작은 거 있잖아요. 제일 큰 거 있고. 제일 큰 거는 여기에다 못 넣고 여기에도 못 넣어요.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빈칸을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 있는 애를 여기 위로 올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애를 여기로 올려야 돼요. 꼭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없어졌지. 이미 3번 이동했죠. 자, 그러고 나서 제일 큰 거를 여기로 옮기고요. 그다음 제일 작았던 거를 바로 올리면 두 번째로 큰 거를 못 올리니까 제일 큰 걸 여기다 올렸을 때 제일 작은 걸 이쪽으로 다시 배치시켜주고 그 다음 두 번째 거 올리고 제일 작은 거 다시 올려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원판 3개짜리만 해도 빡빡해요.
다행히도 이게 이제 시간 내에 풀 수 있게끔 하려고 A2랑 A3 정도밖에 안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고서 이제 AN을 물어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막 4번째, 5번째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노가다, 지금 3번째도 빡세, 3개짜리도 빡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냐면, A2, 기억에서 물어보죠. A3, 니은에서 물어보죠. 하필이면 기억 니은을 왜 줬을까? 그리고 A2랑 A3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A2를 해볼게요. A2. 자, 큰 거 하나 있고요. 작은 거 하나 있어요. 얘네들을 옮길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일로 옮기고요. 그럼 얘를 일로 옮기고요. 자, 작은 거를 일로 옮기면 다른 곳으로 이동이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기억 맞는 말. 3번 움직이면 되네요. 자, 이제 니은인데요. 니은. 아까 했죠. 근데 조금 분석을 달리 합시다. 3개가 있는데, 우리 아까 기억에서 했잖아요. 얘를 다른 곳으로 올리는 방법수가 어떻게 돼요? 3개잖아요. 3개. 그러니까 얘를 먼저 옮깁시다. 얘를 먼저 옮기면 A2만큼 우리가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A2번의 횟수만큼 소모가 될 거라고. 횟수가. 그래서 A2만큼 이동을 시켜서 여기 있는 애가 뭐 일로 옮겼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옮겼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제일 큰 거 있죠. 제일 큰 거를 일로 옮겨요. 플러스 1. 자, 그러면 지금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맨 위에 있던 2개를 다른 데로 옮기고 맨 밑에 있던 애를 다른 곳에 또 넣은 이런 상황. 그럼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분리가 돼 있었던 건데, 가장 큰 거 밑에 두고 나머지를 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 또 2개를 이렇게 옮기는 거니까 결국에 방법수가 플러스 A2가 되죠. 얘가 뭐다? A3랑 같아요. 자, 한번 또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A3를 우리가 얼마인지 구했어요. A3를 얼마인지 구했는데, 뭐 4개가 있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4개. 그러면 우리 이게 3개짜리는 옮길 수가 있잖아요. 아까 했으니까. 얘를 뭘로 옮겼다고 해봅시다. 옮기는 횟수가 몇 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A3번만큼의 횟수를 소모해야 된다고요. 그럼 A3번만큼의 횟수를 소모해서 일로 다 옮겼어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놈을 다른 데로 옮겨요. 플러스 1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3개 있고 여기 가장 큰 거 하나 있죠? 이 3개를 가장 큰 놈으로 또 통째로 옮긴다고 생각하면 또 플러스 A3번이 또 소모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계산하면 A4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규칙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n 플러스 1개 이 기둥이 있는데, 여기서 맨 위에 있는 n개를 옮기는 거예요. 그럼 a n번의 횟수가 소모가 됐을 거고, 맨 밑에 하나를 옮기면은 플러스 1만큼 또 소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큰 거 위로 n개를 올리는 방법수를 더 추가해주면 되니까 플러스 an. 요게 결과가 바로 a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해서 기억, 니은이 다 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제 디귿을 구해내야 되는데요. 디귿 구해내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죠. 디귿 구해내는 방법은 뭐 교육과정 외지만 이렇게 알파를 써서 디귿이 참인 거를 바로 쉽게 보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얘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알파를 구해버리면 an 플러스 1은 2an 빼기 알파 이렇게 되고, 그 알파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 대입을 하시면 그럼 an 플러스 1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1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 an은 규칙이 없더라. 근데 an의 각 항에다가 플러스 1 플러스 1씩 해줘 봤더니 등비수열 나온다는 얘기예요. 공비가 2인 등비수열. 그래서 얘를 bn이라고 해요. 얘를 bn 플러스 1이라고 해요. 그럼 bn이 등비수열이니까, 자, bn은 자, b1 첫째 항. 근데 첫째 항은 b1은 a1 플러스 1이죠. 근데 a1 플러스 1은 기둥이 하나가 있으니까 얘는 그러니까 기둥이란다. 원판이 하나가 있을 때 이거 딴 데로 옮기는 방법수는 한 개밖에 안 되죠. a1이 1이에요. a1이 1. 그러면은 bn은 뭐가 된다? 여기다 1을 더해줘야 되니까 2가 되고요. 첫째 항이. 그다음 공비도 어떻게 돼요? 2가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따라서 2의 n승이 되고요. 근데 이제
Bn은 an 플러스 1이었으니까 Bn 대신에 an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최종 답은 an이 2n승 빼기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본 거고요. 사실은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대입을 하면 되죠. 자,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게 A2가 3이잖아요. A2가 3. 그 A1이 1이고 A2가 3이고 그러면 A3는 어떻게 돼요? 2배에서 플러스 1 아니에요? 2배에서 플러스 1? 7이고 그 다음에 A4는 2배에서 플러스 1이니까 얘가 15 되지 않아요? 그럼 얘가 2의 n승 빼기 1이구나. 2의 1승 빼기 1, 2의 2승 빼기 1, 2의 3승 빼기 1, 2의 4승 빼기 1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답이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문항 해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네 번째 문항이에요. 자, 이 기말고사 마지막,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고요. 17번. 일단은 부교재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이제 가져와서 이제 그 융합해서 변형하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포인트는 여기 5고 여기 6인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원본에서는 이게 5고 여기도 5였는데 살짝 6으로 바꿨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나조건에도 보면은 이건 제가 많이 강조했던 표현인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1부터 AN까지 합을 S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SN이 S1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느냐? n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집어넣어도 13에서의 그러니까 S13이 가장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n이 13일 때 SN이 최대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SN이 2차식이기 때문에 이대로 분석하는 것보다 이걸 AN으로 갖고 가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은데요. 7번장이 33이에요. 7번장이 33. 그럼 공차가 양수면은 계속 값이 커진단 말이죠, SN이. 그래서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차가 일단 음수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째 항까지는 계속 일반항, 그러니까 수열의 항 자체가 양수였다가 14번째 이후부터 갑자기 음수로 바뀌어야 수열의 합이 13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겠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S13이 0보다 크구나. A14가 0보다 작구나. 근데 여기 0이 돼도 돼요. 왜냐면 왜 0이 돼도 되냐면 0이면은 A13이 0이면요. S12랑 S13이랑 똑같잖아요. 그러고서부터 그 뒤에는 이제 음수가 계속 더해져 나갈 테니까 S13이 최대가 되는 거죠. 물론 S12랑 S13이 둘 다 최대지만 근데 문제는 여기에 등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S13이 딴 것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라서 여기 0이어도 됩니다. 네, 같은 이유로 여기도 괜찮아요. 등호 붙어도. 네. 자,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문제를. 자, 일단 가족권 보면 A 플러스 6D가 33이고요. 얘는 A 플러스 12D가 0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13D,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거 A는 지금 공차 D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D에 대한 부등식을 세워서 찾아주는 게 더 편하겠죠. 자, 그러면 A는 33 빼기 6D. 그래서 이걸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 넣어요. 33 플러스 6D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그다음 33 플러스 7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D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분의 33보다 크거나 같고요. 여기서 나오는 D는 마이너스 7분의 33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이 두 부등식을 만족하는 D는 정수니까 이제 D가 마이너스 5로 결정이 되겠네요. 자, 그럼 D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A 값이 63인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족권, 나조권 해석을 둘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를 토대로 가족권, 나조권 해석을 들어갈 건데요. 여기 제가 수업 시간에 숱하게 얘기했었는데 시그마를 계산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가 일치한다면 우리가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얘 보니까 여기다 1부터 쭉쭉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지금 첫장 BN이 첫장이 양수라 그랬고 공비가 음수니까 양음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BK가요, 보세요. K에다 1 집어넣으면은 B1은 양수예요. 그러면 절대값 그냥 나와서 B1 더하기 B1이 돼요.
자, 근데 K에다 2를 집어넣으면요. 절대값 B2 플러스 B2인데 절대값 B2가 마이너스 B2로 되죠. 그러니까 B2가 음수니까. 즉, 이 K 자리에다가 짝수 넣는 건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0이 나와요. 따라서 여기다 우리는 6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6을 집어넣어도 절대값 B6 더하기 B6은 그냥 0이거든요. 근데 6으로 바꿀 생각을 왜 하냐면 시작과 끝을 맞춰줘야 우리가 계산을 편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 하고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라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시그마 BK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네요. 자, 시그마 라 조건입니다. K는 1부터 6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BK 얘가 39인데요. 자, 요거 계산하시면 얘가 2분의 6개 있고 그 다음에 얘 2배 해야 되죠? 12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303이 되네요. 요거 계산한 게 303이에요. 계산한 게 303.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BK까지 계산한 게 뭐가 되냐면요. 이게 마이너스 264가 나오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정보를 또 얻을 수가 있네요.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절대값 BK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아이고. 절대값 BK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 또 시그마 이렇게 전개를 해주세요. 얘 계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66 이게 너무 330 되네요. 330. 자, 그래서 식이 2개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죠. 자, 한번 위에 거 볼게요. 위에 거는 우리 어차피 R 값만 구하면 되는 거라서 B1 플러스 B1R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B1R의 5제곱이죠? 이게 마이너스 264가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K에다 1 집어넣으면 그냥 B1이 되는데 K에다가 2 집어넣으면요 B2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항을 쓸 때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돼요.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쭉 써주면 마이너스 B1R 5제곱 얘가 330 되겠네요. 네, 이렇게. 자, 그럼 끝났습니다. 자, 한번 2개 더 해보죠. 2개 더 해보면은 2B1 또 이제 막 날라가니까요. 묶어놓으면 1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R의 4제곱 돼요. 얘가 계산하니까 이게 36이고 30이니까 얘 66 나오죠. 그거 2로 나눠주면 얘가 33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지금 보니까 아까 더 했잖아요. 지금 이건 빼볼게요. 위에서 아래 빼보면요 2B1 R로 묶이고 1 플러스 R제곱 플러스 R 4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이.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빼는 중이니까 여기서 이거 빼요. 그러면 마이너스 594가 되죠. 네, 맞아요. 그럼 2로 나눠주면 얘가 마이너스 계산해봐야겠다. 594를 2로 나눕시다. 그럼 2, 9, 7, 마이너스 297 나오네요. 마이너스 297. 그래서 지금 요게 33이거든요.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은 33R이 마이너스 297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값이 마이너스 9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D값도 구했고 R값도 구했잖아요. 얘 대입하면은 답이 1번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명덕예고 2학년 주요문항 해설을 해봤습니다. 시험이 일단은 어렵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쉽지도 않고 그냥 다 평이했다 하는데 이제 16번, 17번 같은 경우에는 좀 학생들이 다시 한번 공부하기에는 좋은 문항이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오답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이제 2학기 더 시험 때는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정원목의 묵시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